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비마스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드디어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들고 왔습니다. 영상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어 프로는 주로 컷 편집을 위주로 했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한번 제가 들고 왔는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애프터 이펙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열심히 파이팅 외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건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애프터 이펙트를 작업하기 전에 컴포지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UI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애프터 이펙트 처음 입문 첫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공부하러 갑시다.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 강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금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2020년 애프터 이펙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 버전,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혹시나 실무에 가셔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영어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영어 버전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받았을 때 같은 버전에서 이제 공유하는 게 좋고요.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파일의 경우 하위 버전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위 버전에서 작업한 파일을 상위 버전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거는 컴포지션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UI, 애프터 이펙트의 UI 구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새로 프로젝트 만들기인데요.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기본적인 UI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이란 무엇이냐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좀 쉽게 말하자면은 포토샵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하얀색 캔버스 도화지라는 걸 깔았잖아요. 우리 애프터 이펙트도 한마디로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컴포지션을 조금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자면은 파워포인트 PPT 같은 경우에는 한 장, 두 장, 세 장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컴포지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이란 한마디로 내가 영상 작업을 할 때 하는 도화지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컴포지션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버전에서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New Composi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화면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해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화면 창이 나타나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2020년 버전이 아니신 경우에는 위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컴포지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 선택하시면 New Composition이라고 해서 새로 컴포지션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메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컴포지션 세팅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단축키예요. 컴포지션 만들기 단축키 컨트롤 N, 맥북은 커맨드 N, 윈도우는 컨트롤 N 누르시면 컴포지션 세팅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세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이렇게 뭐 그림 모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해당 아이콘 클릭하시면 Create a New Composition 이라고 해서 약간 비디오 같은 모양 필름 약간 효과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 해당 아이콘 클릭하시면 또다시 컴포지션 세팅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컴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원하는 작업 명령의 크기랑 백그라운드의 색상이랑 변경을 했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도 동일합니다. 우리 작업창의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컴포지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지션 네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창을 만들잖아요. 하얀색 도화지 작업창의 이름을 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컴포지션 세팅 방법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작업하는 영역 해상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영상의 작업물마다 좀 해상도도 다르고 해상도의 크기도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 화살표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 부분이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해상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마다 영상 작업하는 회사마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작업물마다 조금 해상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조금만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커스텀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설정하는 영역이고요. NTSC-DB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TV 채널 있죠? 해당 부분 해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PA의 뭐 D1, DB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 TV에서 하는 해상도라고 하면 되시고 일반적으로 HDV라고 해서 고해상도라고 해서 HD 있잖아요. Full H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Full HD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1910, 1080은 굉장히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해상도가 나와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저희가 작업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스텀이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커스텀이라고 프리셋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업 영역의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920에 1079라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Log Aspect Ratio 2라고 해서 500대 281로 되어 있죠. 500대 281 비율로 이렇게 지금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500대 28 비율로 갈 것이면 이렇게 1000으로 바꾸면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로값이 변하면 세로값도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500대 281 비율에 맞게 가로값이 변하면 세로값도 해당 가로값이 변하는 만큼 세로값도 적절하게 조율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크 업스택 레티오 TO 500대 281 부분 있죠? 요 체크를 해지를 하고요. 체크를 해지를 하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1920 이렇게 바꾸면은 가로값이 변해도 세로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가로값이든 세로값이든 각각 설정해서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1080이잖아요. Full HD 해상도인데요. 16대 9 비율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숫자가 다 표시가 됩니다. 비율이 설정이 돼요.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요. 또다시 가로값을 1000으로 바꿔볼게요. 체크가 되면 세로값도 가로값이 변하는 만큼 세로값도 변하게 되는데 16대 9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체크가 해제될 때랑 체크를 했을 때랑 이렇게 비율이 바뀌게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1920에 1080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1920, 1080, 가로는 1920, 세로는 1080 픽셀로 바꿔주시고 16대 9 비율입니다. 비율은 여기 옆에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 지금 1920에 1080이 돼 있죠. 가로는 1920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로는 1080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 같은 경우에는 픽셀의 모양, 픽셀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면 스퀘어 픽셀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스퀘어 픽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1대1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퀘어 픽셀이라고 해서 1대1 비율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간혹 가다가 영상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영상마다 뭐 이렇게 갈로대에서 0.91, 뭐 갈로에서 1.21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가 1대 1.21 버전이라는 거예요. 1대1 비율이면 정사각형인데 1.21 같은 경우에는 가로 1대1 비율이 아니라 1대 1.21 해서 네모가 조금 더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뭐 1대 1.21 비율이라는 뜻인데 웬만해서는 작업을 하실 때 그냥 스퀘어 픽셀로 설정을 하셔서 1대 1 비율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으로 보여질 거냐라는 뜻인데 저희가 지금 이 프레임 레이트가 24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1초에 24개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 개수가 많아질수록 영상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영상을 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프레임 개수를 높게 잡으시면 되시는데 그만큼 용량은 많이 들게 되겠죠. 용량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요. 여기 화살표 부분 있죠. 해당 부분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프레임의 개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초에 29.97 또는 30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작업할 때 30프레임으로 잡겠습니다.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영상의 질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작업한 영상을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미리 보기 해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메뉴도 클릭하시면 뭐 F나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프를 하든지 쿼터를 하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에 맞게 미리 보기 해상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미리 보기 해상도는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풀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신 상태에서 지금 스타트 타임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 타임 코드란 뭐냐면 내가 만든 컴포지션의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0000000 이렇게 나타나죠.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 앞쪽에 있는 0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00 여기는 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56분이면 여기에 5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뒤쪽은 요 초를 나타냅니다. 초, 영상의 초, 그리고 시분 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00은 프레임 개수예요. 프레임. 예를 들어서 내가 1초 29 프레임으로 갈 거다 하면은 여기에 29로 가면은 1초 29 프레임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 컴포지션의 영상의 길이입니다. 내가 만든 영상 길이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나는 15초로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지금 3분 19초 13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초니까 여기 10분 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15초 초 부분 15로 바꿔주시고 프레임은 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는 0초부터 15초까지 프레임을 작업을 할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너 도화지 색상 뭘로 할래? 라는 뜻이에요. 배경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검은색을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색상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하얀 색상으로 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설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만들어 보았으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위쪽에 컴포지션 세팅 방법 생겼다 라는 뜻이고 여기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내가 올바르게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컴포지션 세팅 방법이라고 해서 컴포지션 잘 만들어졌어? 해상도는 1920에 1080이고 15초 영상 길이는 15초고 30프레임으로 잡았어 라는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해당 컴포지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고 아래쪽에서도 레이어 같은 모양처럼 컴포지션 세팅 방법 잘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UI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애프터 이펙트의 메뉴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죠. 프리미어 프로 다뤄보셨던 분들은 한마디로 도구 패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구들이 모여있는 도구 패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메인 앞쪽에 보이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지금 여기 앞쪽에 보이시면은 하얀색 창 있죠. 하얀색 창. 요게 바로 뭐냐면 컴포지션 패널입니다. 요 컴포지션 패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상을 작업을 할 때 미리 보면서 볼 수 있는 창 있잖아요. 그 작업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영상 보면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화면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컴포지션 있는 거 보이시죠? 컴포지션이나 영상과 관련된 영상의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패널에서 영상 소스들이나 컴포지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렇게 긴 거 보이시죠? 요렇게 긴 거. 요거는 바로 타임라인 패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할 때 타임라인 이용하면서 편집을 하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도 동일하게 여기에 타임라인 여기 보시면 초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작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레이어들을 막 쌓일 거예요. 그런 레이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 인포, 오디오, 프리뷰, 이펙트 앤 프리셋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우선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해당 부분은 우선 모르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요 컴포지션 패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 타임라인 패널이라는 거 해당 부분 기본적으로 UI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UI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애프터 이펙트의 첫 시간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 컴포지션이나 UI 구성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애프터 이펙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강의를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